안녕하세요, 바람돌입니다. 제가 그 블로그를 제 작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을 한 2주 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운영하는 QM6 관련돼 가지고 DIY 영상이라든가 간단한 자동차 정보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쪽지나 댓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튜닝은 어떻나요? 이거 튜닝 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많이 문의하는 것 중에 그 실질적으로 튜닝에 좀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ECU 매핑하고 캐퍼시터, 그러니까 배터리, 보조 배터리의 좀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ECU 매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U 매핑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ECU 매핑이란 ECU를 어떻게 보면 속이는 그런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CU를 속여서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ECU 매핑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엔진을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고 할 때 기본적인 성능을 모두 다 100%, 그러니까 엔진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100%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각 나라별로 아니면 국가별로 이렇게 환경 규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능을 높이고 환경 규제를 또 맞추려면 그만큼 부가적인 장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라기는 좀 그렇죠. 이제 샵이나 이런 자동차 전문 샵에서 ECU를 속이는 칩을 통해서 엔진의 성능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ECU 매핑 해갖고 다 이렇게 쳐서 확인을 해 보면 쭉 보시다시피 그냥 쭉 볼게요. 보시다시피 ECU 매핑, 업그레이드, 충주, 블로그, 개인 블로그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 블로그들이 요즘 다 대부분 일반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블로그라고 좀 보시긴 좀 그렇고, 하여튼 보시는 것 같죠. ECU 매핑, 스토닉 차주의 놀람 영상 첨부, 이런 식으로 ECU 매핑을 하면 모든 자동차들이 참 많이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의 뉘앙스에 대해서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ECU 매핑 쪽 관련돼 가지고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ECU 매핑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CU 매핑 쪽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내구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엔진으로 성능을 많이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진의 성능이 그만큼 10년 쓸게 5년, 5년까지는 아니겠죠. 최소한 20-30% 이상은 엔진의 내구성을 깎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1-2년 개발해서 그냥 제품을 딱 출시해 놓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엔진 같은 경우는 차 종이나 차량 외형은 바뀌더라도 엔진은 그냥 꾸준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15년 이상 계속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을 어느 정도 내구성도 확보되게 주변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 장치를 통해 갖고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ECU를 속이는 그런 간단한 칩으로 그걸 속여서 엔진의 퍼포먼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성능이 떨어진 데보다는 내구성이 그만큼 수명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 규제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반 그 제조사에서 내놓는 엔진, 같은 엔진에 뭐 터빈이라든가 터보 기능을 더해서 말 그대로 저걸 그 성능을 높였을 때는 그에 따른 뭐 DPF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환경 규제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달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터보 엔진들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냥 터빈을 달아서 비싸진다라기보다는 그런 또 그 성능은 높이지만 환경 규제를 위해서 또 부가적인 장치들을 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인 건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슈만 높여버린다라고 하면 그만큼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뭐 환경 규제, 뭐 전기차들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격이다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뭐 블로그나 뭐 이거 뭐 이 특정 업체를 저는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그냥 네이버에서 ECU 매핑 쳤을 때 가장 상단에 뜨는 업체들을 쭉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서는 블로그나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샵에 전화를 해보고 가격 견적을 한번 받아보면은 칩 가격만 대략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리고 뭐 시공비는 또 별도, 그리고 또 어떤 칩을 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ECU 매핑이 그만큼 그 비싼 그런 거구나. 그리고 뭐 내가 뭐 이걸 통해 갖고 뭐 그동안 차에 숨겨진 뭐 마력, 뭐 5마력, 10마력, 20마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겠는데, 한번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잘못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운영하는 QM6 쪽 관련돼서 ECU 매핑 그 레이스 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베이 그 유럽 쪽에서 지금 파는 거고, 그 제가 운영하는 QM6 같은 경우 그 칩 자체가 뭐 고스트 칩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ECU 매핑 칩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칩 가격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고, 뭐 시공비는 별도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지만 하여튼 시공비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죠. 46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가량 됩니다. 물론 이 칩의 성능이 지금 국내에서 파는 성능과 뭐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부분이 있지만,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그 뭐 이슈 쪽 칩 관련돼 가지고는 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퍼시터 쪽 관련돼서도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캐퍼시터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볼게요. 캐퍼시터. 자, 배터리 캐퍼시터. 자동차에 이제 캐퍼시터 쪽 관련돼 갖고 뭐 요즘 많이들 하고 있어요. 요것도 뭐 가격이 뭐 한 10만 원에서 뭐 비싼 거 뭐 15만 원 뭐 이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 캐퍼시터 쪽 관련돼서도 그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이 캐퍼시터를 달아서 자동차 떨림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성능이 늘었어요. 뭐 연비가 올랐어요.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카페 후기라든가 아니면 뭐 블로그 후기들 보면 많이 있는데, 혹시 한번 이거 직접 달아보신 사람의 직접적인 후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홍보성 문구라든가 아니면 캐퍼시터 달면서 뭐 10만 원짜리 캐퍼시터에 뭐 시공비 뭐 한 5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샵에서 한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뭐 카페 후기 좀 잘 좀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하는 그런 준 홍보성 게시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걸 달고 운행을 해보셨던 분들의 후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캐퍼시터라는 그 원리 자체도 그렇고 전혀 그 후기에 나오는 뭐 연비 상승이라든가 뭐 그런 자동차 떨림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 캐퍼시터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뭐하고 영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조 배터리와 비슷한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조 배터리는 뭐 보통 대부분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신다라고 하면은 이 캐퍼시터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메인 배터리의 보조적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쉽게 설명드리면 메인 배터리보다 얘는 충방전이 되게 빨라요. 그 대신 메인 배터리에 가지고 있는 배터리 그 용량을 일부 그 캐퍼시터가 가지고 있으면서 메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출력 와트가 되게 출렁이게 돼 있거든요. 뭐 12V에서 15V까지 뭐 충전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캐퍼시터는 그걸 좀 일정하게 내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퍼시터를 통해 갖고 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면 당연히 전자장비는 그거에 따라서 뭐 안정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 전자장비의 그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관된 거지 뭐 연비라든가 뭐 자동차의 떨림을 줄여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걸 아주 계측기를 딱 들이대고 뭐 메다트냐 메담페어냐라고 딱 이렇게 재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가격인데 가격이 이게 캐퍼시터 가격만 해도 10만 원 정도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의 보조적인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인데 메인 배터리 가격이 보통 15만 원에서 비싼도 한 20만 원 정도면은 메인 배터리가 엔간한 메인 배터리를 다 자동차 배터리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메인 배터리 보조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캐퍼시터를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 20만 원짜리를 단다. 메인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가격의 그 보조 장비를 단다. 그렇다면 과연 메인 배터리의 성능이 얼마나 더 수명 연장이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메인 배터리 성능은 줄어들게 돼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캐퍼시터는 충방전이 되게 빠른 그런 부분이고 캐퍼시터가 독자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메인 배터리에서 캐퍼시터한테 말 그대로 전력을 충전 방전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메인 배터리 성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샵이나 이런 데서 잘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캐퍼시터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치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메인 배터리의 보조적인 장비다 보니까 캐퍼시터를 대부분 배터리 옆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배터리의 일종인 부분이 어디까지나 배터리의 일종인 부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상당히 고전압의 전기가 흐르는 그런 장비인데 엔진룸 배터리 옆에 두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실제 엔진룸 같은 경우는 특히 엔진 옆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뭐 150도, 뭐 많게는 뭐 여름이나 이렇게 갖고 최고 출력을 내고 막 이렇게 달리게 되면 뭐 300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 배터리와 비슷한 그런 캐퍼시터를 둔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이 캐퍼시터를 자작해서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엔진룸 옆에다 이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뭐 짧게는 뭐 실내 아니면 더 멀게는 아예 트렁크에 이 캐퍼시터를 설치해서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을 보완하는 그 보조적인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달고 안 달고 후에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지만 당연히 좋은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전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DIY 형태로 갖고 그런 식으로 다시지 절대 엔진룸 옆에는 달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흔히 말하는 차알못 분들이 뭐 진짜 출고를 했을 때 샵에 갔을 때
신차를 출고하고 뭐 신차 뭐 패키지를 하기 위해서 샵에 갔을 때 뭐 보조 배터리를 하세요, 뭐 캐퍼시터를 하세요, 뭐 ECU 매핑 좋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좀 그 원리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그래도 난 이건 다 좋아, 어디까지나 그건 개인 그 취향이고 개인 선택의 몫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느 뭐 특정 업체라든가 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 뭐 이건 안 좋다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이상 바람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